입지를 아예 안 보세요? 입지를 아예 보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떤 거를 보느냐? 네. 첫 번째로는 전면 상가를 봐요. 전면. 네, 후면을 안 봐요. 어. 전면을 봐요. 이면도로에 있는 건 안 본다. 예. 왜 그러냐면은 후면에 있어도 뭐 좋은 건 좋을 수도 있죠. 네. 하지만 후면에 있으면은 안 좋은 것은 안 팔려요. 아, 팔려고. 매각을 해도 되잖아요. 임대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임대는 들어와요. 싸면 들어와요. 네. 싸면은 들어와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 팔리는 게 문제예요. 아. 부동산에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첫 번째 기본적인 원칙은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돼요.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불렀을 때 무조건 팔 수 있는 가격이 돼야 돼요. 예, 예. 사람들이 붙어야 돼요. 네, 네. 그런데 이면 뒤에 후면에 있다 그러면 네. 아무도 안 사요. 어. 굉장히 꺼려해요. 네.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거의 전면만 사고요. 어. 전면만 사고 이제 뭐 입지를 안 본다라는 거 뭐 근데 거의 그걸 보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어 이것만 따져요. 아. 그리고 이게 얼마에 팔려 이것만 따져요. 아니 그러면은 싸게 받으면은 어디든 다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다 봤는데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100% 이해가 돼요. 왜냐면 가격을 더 낮추면 더 낮추고 더 낮추고 더 낮추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극단적으로 한 달에 10,000원이야. 들어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 얘기는 이제 근데 10,000원보다 내가 손해 안 보는 가격으로 낙찰 받으면 되잖아요. 그냥 역산해가지고. 그럼요. 예를 들어 10만 원에 낙찰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그거 그런데 사람이 이렇잖아요. 어떤 경매라는 게 보증금이 필요하고 어떤 그 법원에서 해당 법원에서 이제 경매가 있을 때 내가 싹 입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중에 우선순위를 고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보실 때는 어떤 순서로 보세요? 그런 거는. 어떤 순서로 본다라는 게 네.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근데 이 한 법원에서 네. 상가를 매각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상가는 적구나. 네, 많지는 않아요. 주택은 많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에도 네. 거기 주택 그 경매하는 데 가면요. 네. 흐르는 물건들이 있어요. 아, 흐르는 물건들이라 그래서 그게 뭔가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가 네. 원래 이 시세는 4억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3억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럼 이제 3억에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네. 3억 써야 되는데 네. 눈치 보다가 아무도 안 쓴 거예요. 그럼 이게 뚝 떨어지고 한 번 더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흘렀다 그러거든요. 그럼 시세는 지금 4억인데 네. 최저가 3억이었잖아요. 네. 근데 안 썼어. 아무도 안 썼어. 그럼 흘러요. 네. 그럼 이제 흘렀기 때문에 그 다음 해자 뭐 2억 얼마대에서 이제 네. 써서 누군가는 이제 3억을 넘기겠죠. 네. 네.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맨날 상주하시는 그 대출해 주시는 이모들이 있거든요. 네. 그 이모들이 1년에 한 1억 넘게 벌어가요. 그런 걸로. 맨날 오는 이모들 있잖아요. 있거든요. 그분들이 약간 이제 애매하게 나왔던 거를 그냥 최저가에 넣어놔요.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그냥 이따가 어차피 자기들은 대출해 주려고 이제 명함 돌리러 왔잖아요. 네. 명함 돌리러 왔다가 할 거 없으니까는 그런 거 네. 최저가에 다 넣어두는 거예요. 네. 흐른 걸 가져오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상가는 그러다시피 한 번 할 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아 상가는 물건 자체가 네. 훨씬 적구나. 네, 훨씬 작기 때문에 뭐 빌라나 아파트는 뭐 10개, 20개 되는데 네. 상가는 몇 개 없죠. 그 정도 안 돼요. 그럼 상가는 입찰 경쟁률은 어때요? 경쟁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긴 하죠. 아, 올라가고 있긴 하죠. 그렇구나. 네, 올라가고 있지만은 또 그만큼 말씀드렸지만은 네. 부동산 경매로 매입했을 경우에 네. 90%까지 나온다는 걸 알고 네. 너무 높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낙찰을 받으려고. 네, 이게 네. 자 한번 볼게요. 네. 이 상가의 원래 가격은 네. 자 보세요. 이 상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투자해서 네. 50만 원에 월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500만 원 투자 50만 원 월세 들어온다. 네. 많이 들어오는 거죠.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이 상가의 실제 매입 가격은 5억 5천이에요. 네. 이해가세요? 어. 5억 5천이에요. 네네. 근데 여기 상가에서는 5천 이 낙찰을 5억 5천에 받고 네. 90% 대출 나오니까는 네. 뭐 4억 9천 5백 정도 나왔겠죠. 네네네. 그래서 5천만 원의 보증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네. 이해가세요? 네네네. 네. 자 여기 다른 상가는 네. 똑같은 상가인데 이 상가는 5억에 샀어요. 네. 근데 대출이 일반 대출로 해가지고 네. 3억 5천밖에 안 나왔어요. 네네. 실투자금이 1억 5천 들어가고 네. 월세가 150 나와요. 네.
자 이러면은 이 A라는 상가와 B라는 상가 있을 때 뭘 하시겠어요? 여기는 500만 원 들어가고 50만 원 나오고 네. 여기는 1억 5천 들어가고 150만 원 나오잖아요. 네. 그럼 뭘 하시겠어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빚 높게 쓰게 되는구나. 네. 그러면은 사람들은 A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네. A라는 걸 해요. 그치, 내 들어가는 돈이랑 수익률을 따져보면 네. A가 맞잖아. A가 맞잖아요. 네. 이 사기를 치는 그 부동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이걸로 사기 치거든요. 너 얼마 있니? 500만 원이요. 야 이거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이 상가의 원래 가격은 네. 원래 가격은 5억 원이에요. 네. 근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상가 가치가 5억 원이라 하더라도 네. 6억 원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 감정평가사 분들이 감정을 할 때에는 5억 원이 맞는데 네. 근데 5억 원 했는데 경매는 한 6개월에서 1년 뒤에 시작되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 1년 동안 또 오르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채무자가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너희 감시 똑바로 해라 그러고 다시 해달라 그러면 귀찮잖아요. 네. 그래서 야, 그냥 좀 올려줘. 그냥 6억 해놓고 어차피 떨어지면은 유찰되면은 너희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잖아. 그게 좀 넉넉해 준단 말이에요. 네. 감정가는 6억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근데 원래 가격은 5억이었죠. 네. 근데 그거를 잘못 이제 90% 대출한다는 거 보고 이제 5억 5천 낙찰 받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낙찰 받는 즉시 한 얼마 한 5천만 원 가까이 날리는 거거든요. 그죠. 5천만 원 아니죠. 7천만 원 날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5억짜리를 5억 5천 샀으니까 5천만 원 날렸죠. 네. 취등세 내니까 또 한 3천만 원 가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8천만 원 날렸잖아요. 네. 50만 원을 받아서 8천만 원을 하기 위해서는 10년을 넘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월세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상가는 무조건 매매 차익이 없는 상가 하지 마십시오라고 맨날 말해요. 이거 완전 월세로 눈 가리는 거네.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의 함정을 절대 빠지지 말라 하거든요. 네. 90% 나오는 거는 정말 장점이에요. 하지만 매매 차익이 없는 상가들은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초보자분들은 내가 이거를 5억 5천에 받았더니 90% 대출 나오고 4억 9천 5백이 나오고 5천에 250 받으니까는 이자 내고 50만 원이 남네? 근데 투자금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 그러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사는 순간 나는 이미 까져 있는데. 네, 8천만 원 그런 거 이제 10개면 8억 손해 보는 거죠. 네. 이거 소름이다. 그래서 그거를 알면은 손해 볼 일이 없어요. 그걸 알면은. 근데 그거를 말 안 해주고 대부분의 강사나 부동산 하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말 안 해주고 나서 이 수익률만 보여주죠. 수익률은 뭐 100%, 1000% 막 보여주잖아요. 다 사기죠. 이거 자체가 사기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 방법이 초보자 입장에서는 혹할 수밖에 없는 거네.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상대 평가를 안 하는 거잖아요. 주변 시세를 내가 안 알아보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500만 원 넣어가지고 수익률 이만큼 나온다. 500만 원 수익률 한 달에서 50만 원이다 그러면은 1년이면 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원금을 넘어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미쳐버리는 거죠. 정말 그런 거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걸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 보면 바보라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걸 받는 즉시 그냥 다 죽는 거죠. 무조건 싸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에 원리에 대해서 알면은 손해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었거든요 한번. 왜요? 제가 이제 상가는 월세를 받습니다. 월세 많이 받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렇게 한 다음에 했더니 사람들이 그 90%라는 대출을 보고 나서 다 그렇게 받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글을 썼어요. 상가는 월세도 중요하지만은 매매 차익입니다. 왜냐면 이런 얘기를 다 한다고 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글로 쓰면은. 그래서 간단하게 매매 차익이 나오는 상가를 가지고 오면은 손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글을 매매 차익입니다라고 썼더니 댓글에 야 너 분명히 월세라 그랬는데 왜 매매 차익이냐 그러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월세 자체가 매매 차익인데. 그렇죠. 그 월세 가격은 가격이 많이 나와야지만 올라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매 차익이 돼야 근데 매매 차익이 되면은 월세가 당연히 많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안 듣고 야 너 분명히 월세가 많이 드는 거 좋다며. 좋아요. 그런데 지금 너 왜 또 매매 차익으로 그러니 말 바꾸니 이러는 거예요 또. 그거 보면서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매매 차익과 월세를 별개로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는 상가는 월세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너희 거기 상가 뭐 10%짜리 사가지고 언제 돈 버냐? 초보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취할 일이 없죠. 싸게 가져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쉽지 왜냐면 않죠. 싸게 가져오면 좋다는 거는 어린애들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매는 또 그래도 이쪽에 안다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흐르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아, 네. 흐르는 게 있죠. 네. 자, 저는 제가 그래서 매일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네. 1년에 딱 하나만 하셔라. 당신이 원하는 월세가 1년에 얼마냐? 네. 1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 그러면은 그 물건이 딱 하나만 하면 된다. 두 개, 세 개 안 해도 되고 네. 자신에 맞는 금액이 있고 하면은 내 금액이 얼마 있으니까는 내가 여기에 월세 얼마 받는다. 받을 것이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것을 1년 안에 보는 게 아니고 네. 3년 안에만 보자. 1년에 100만 원씩 만들어도 300만 원이잖아요. 네. 3년 동안 투자를 해서 네. 내가 월세 300원을 만들었다?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 빨리 가요. 5년 지나면은 어. 한 700, 800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 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근데 사람들은 아, 이건 너무 좋아서 사기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네.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마음이 급해요. 아, 제가 말씀드린 버텨야 되거든요. 네. 버텨야 되잖아요. 네. 버티시는 분들은 계속, 그러니까는 스마트 스토어도 버티는 분들은 계속 하세요. 어떻게든 간에 맞아요. 좋은 상품을 계속 네. 가져오죠. 네. 하지만 많이 못 버티잖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좋은 물건 얼마나 많은데, 네. 야, 원두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네. 팔리겠어?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 틈새를 가져와 사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루에 매출을 10,000원, 20,000원, 100,000원, 100만 원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경매도 부동산도 아. 당신이 이거를 1년 동안 1억 네. 벌고 눈이 높아진 거죠, 사람들이. 해봐야겠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눈이 높아져가지고 무협지 같은 책 많이 보고 오고 막 이상한 수익률 같은 책 많이 보고 오니까 네. 난 1년에 10억을 벌겠어 이러고 오거든요. 아. 그럼 제가 그러죠. 정신 깨시라고. 싸게 저렴하게 받고 세팅한 다음에 한 1년 있다 바로 매각을 해요. 저는 매각을 해요. 상가에 대한 뭐 양도 차익 이런 거는 그냥 그거죠? 소득세로 되는 거죠? 그 월세는 소득세로 내는 거고 네. 이제 상가는 일반적으로 팔면은 이제 양도세를 많이 내거든요. 아, 양도세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아, 그냥 소득세 구간으로 내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한 50% 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많이 파시는구나. 50% 내요. 그래서 계속 팔아야 되는구나. 그 양도세가 50% 55% 되거든요. 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을 냈죠. 법인을 냈죠 이제는. 왜냐면 이제 소득 구간이 너무 높아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소득 구간이 높아지면은 월세를 받아도 아니, 워낙 그러면 월세가 많이 이게 나가잖아요. 양도세 내고 그 다음에 이거 양도 차익이 소득으로 잡히면 이거 소득세 또 내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월세만 소득을 예, 주는 예, 거고 예, 예. 양도세는 이제 양도세로 이제 나가는 거긴 하거든요. 아, 예, 예. 양도세 내면 끝나는 거죠? 네, 아, 법인으로 하면 양도세가 더 낮아요? 법인세를 내죠. 아, 법인세 20% 10% 네, 이거? 법인세를 내죠. 아, 법인의 이익으로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법인세를. 그 양도세 이런 거는 그냥 개인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개인이 했을 때 양도세를 내는 거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제 법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월급 받으시고. 그렇죠. 월급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저 너무 이거 너무 재밌는 얘기고 정말 저는 이런 얘기 하는 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럼요. 근데 이게 말이 된다 들어보면 나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꼭 한번 해보십시오. 네.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네. 또 다른 재미가. 알겠습니다. 오늘 족장TV의 족장님과 함께 좋은 시간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